오늘은 천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WHO,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천식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의 천식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림대 성심병원 알레르기내과 김주희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너무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나요? 네. 아마, 최근 기사화가 많이 돼서, 환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주로 인용되는, 보고서는 2024년에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천식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얼마나 높으냐? OECD 평균은 인구 10만 명당 36명인데요. 한국은 그 두 배인 65명이 입원을 하고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지표는 천식을 포함한 만성 하기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76.9명으로 나왔는데요. 이는 OECD 국가 36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9제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뭐 사망률도 그렇고, 입원율도 그렇고, 정말 항상 하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2015년도였나요? 뭐 이럴 때는 입원율은 거의 뭐 꼴찌에서 두세 번째였고, 사망률도 꼴찌에서 두 번째. 지금은 그거보다 나아졌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항상 좀 안 좋은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가 됩니다. 사실은 천식의 사망률이 한국이 이렇게 하위권이다라는 사실에 좀 깜짝 놀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식 사망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 천식이 이렇게 무서운 병이었나 싶은데요. 천식이 이렇게 무서운 병이었나요? 네. 사실 이제 2015년 데이터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때는 정말 거의 꼴찌에 가까운 수치였고, 사실 요번 데이터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식으로 인한 입원율과 사망률이 아직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습니다. 천식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기가 다니는 길을 기도, 기관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기관지가 좁아지게 되고 숨을 못 쉬게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어, 사망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중증천식이라는 분류가 되는 환자들이 따로 있는데 이제 이런 환자들은 훨씬 더 입원과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중증천식이 아니라 일반 천식 환자들, 특히 또 증상이 거의 별로 없는 것으로 가벼운 천식, 경증 천식으로 알려져 있는 환자들도 평소에는 괜찮지만 갑자기 심한 천식 발작이 생겨서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구에 따르면 천식으로 사망한 환자들의 약 30%는 평소에 별로 증상이 없는 환자들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천식이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 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국민, 그리고 실제로는 의료인들 사이에서도 천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는 이런 사회적 인식 부족이 우리나라 천식 관리와 치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멀쩡해 보이는 별로 심하지 않은 천식 환자가 사망자의 30%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수치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 선진국인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천식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사망률을 이렇게 꼴찌에서 다투는지 왜 이렇게 관리를 못하는지 그 원인이 궁금합니다. 네. 원인은 사실 상당히 복합적인데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저희가 천식이라는 질환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천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 기관지에 생기는 염증 때문에 발병하는 병인데 따라서 이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염증이 생긴 기관지에 직접 작용하는 약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이제 그게 흡입 스테로이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은 흡입함으로써 기도에 바로 들어가서 염증을 줄여주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흡입 스테로이드를 천식 치료약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 먹는 약인 경구 스테로이드나 혹은 유코트리엔 억제제 같은 약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약보다 흡입약이 천식 치료에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환자들이 왜 이렇게 흡입 스테로이드를 잘 안 쓸까? 이런 조사도 있었는데요. 많은 환자들이 흡입기 사용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거나 가격이 부담된다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런 아시아권에서는 먹는 약을 선호하는 이런 문화가 있어서 이런 점들이 흡입기를 좀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주된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 하시는 말씀이 다 너무 공감이 돼서, 일단 먹는 약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하고, 하지만 그 흡입 스테로이드가 어떤 먹는 약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또 진짜 나이 들면 그냥 당연히 숨찬 거라고 생각하는 문화도 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국은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데다가 아니 병원 접근성도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에 많이들 가실 텐데 이 천식이 잘 잡히지 않는 이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앞서서는 이제 흡입 스테로이드가 중요하고 환자들이 잘 안 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의료진도 흡입기를 좀 적극적으로 처방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선생님들은 이 흡입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보다 먹는 약을 더 자주 처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면 흡입기를 우리가 처방을 하게 되면 흡입기 사용법을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왜 흡입기를 써야 되는지 교육을 해야 됩니다. 네, 시간이 걸리죠. 노력도 많이 들고요. 또 한편 이렇게 흡입기를 힘들게 설명해서 교육을 해도 환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한 가지 문제고 또 사실은 이제 보험 제도상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가 흡입기를 실제 처방하는데도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흡입기 사용이 환자 인식, 그다음에 의사, 그리고 사실은 의료 시스템과 관련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천식 관리에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천식에 대한 인식이 이 문제인데요. 천식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이 어, 염증이 심할 때는 확 심해졌다가 또 염증이 조절될 때는 가라앉는 경향이 있고 그럴 땐 또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자기의 천식 증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약으로 잘 조절된다 아니면 감기만 안 걸리면 괜찮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를 안 받거나 치료를 대강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천식은 젊은 나이, 심지어는 소아에서부터 생길 수 있는 만성질환 중에 하나이고, 따라서 오랜 기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서 꾸준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식을 가병병, 경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 얼굴이 지나갑니다. 흡입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쓰자.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처럼 관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참 증상이 없으면 참 따라오기 어려워 하시는 게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진짜 흡입기를 강조하고 설명하다 보면 진짜 귀찮아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정말 근데 천식을 잘 보는 의사가 흡입기 얘기를 많이 하고 자꾸 쓰라고 권하는 의사고 더 훌륭한 사람은 흡입기를 가져와서 한번 써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의사분들이 천식을 잘 보는 사람들이다. 이해하고 꾸준히 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식의 치료의 문제점들을 먼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워낙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천식은 어떤 병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천식은 만성 기도 질환 중에서 제일 흔하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기도, 염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 기관지, 즉 공기가 지나가는 길에 만성염증이 있는 것이 천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제 천식은 다양한 임상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거는 이 기도염증으로 인해서 숨이 차고 쌕쌕거리는 소리, 천명이 있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나는 이런 증상이 공통된 증상이고 또 이런 증상들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사실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이 천식 환자의 기도 안쪽을 보면 염증 세포가 모여 있고 그 기도에서 점액이 많이 분비가 되고 점액이라고 하면은 가래라고 이제 환자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이 분비되는 가래가 적절하게 잘 제거되지 않고 또한 이런 기도 염증으로 인해서 점막이 붓고 어, 주변 근육이 심할 경우에는 수축해서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기관지가 좁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숨 쉬는 게 답답해지고 기침이 나고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염증이 항상 있고, 염증이 있기 때문에 뭐 어디든 염증이 있으면 예민해지고요, 우리 몸은. 그 뭐 찬바람이든 감기든 뭐가 안 맞으면, 미세먼지가 왔건 안 맞으면, 그때 이제 기관지가, 예민해진 기관지가 움찔하게 되면 증상을 느끼는데, 이제 좁아진 기관지에서 바람 소리가 이제 나는 거죠. 휘바람처럼. 색색 네. 소리가 이제 주로 밤에 나타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제 이게 또 오래되면 이 폐기능이 떨어지고 더 큰 문제들로 이제 이어진다는 게 마치 당뇨 고혈압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를 관점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도 천식 많은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관리들을 잘 하고 있거든요. 과연 천식 관리의 그런 비법은 뭐가 될까요? 네, 앞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자료가 OECD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OECD에서 이제 천식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들은 사실은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들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식의 유병률이 사실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잘 돼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 나라들은 흡입 스테로이드 사용 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연구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한 25%에서 30% 정도의 환자들만이 이제 흡입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지만 서유럽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흡입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사실 먹는 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시아, 호주를 포함해서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 뭐, 싱가폴, 타일랜드, 태국, 홍콩, 이 여러 나라들을 우리나라와 비교를 했었는데,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흡입기 사용 비율이 한국보다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안타깝다라고 느끼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데이터를 쭉 보면 예전보다는 흡입기 사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천식 치료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뭐, 나라에서도 그 천식 관리를 많이 의사들한테 가이드를 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 꼴찌에서 2등에서 천식 입원율이나 사망률이 꼴찌에서 4, 5등으로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흡입 스테로이드가 천식 관리의 비밀이라는 점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흡입기 사용이 바로 핵심입니다. 근데 예, 걱정을 하시죠. 이거 평생 써야 되냐? 한 번 쓰면 계속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상하게 그 약을 무서워하시거든요. 어떻게 이 약은 계속 써야 되는 겁니까? 네. 교수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고, 제가 항상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서 듣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잘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교수님 멘트 중에 흡입기 사용이 핵심입니다. 말씀 주셨는데, 정말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증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 그림을 보시면 흡입 스테로이드는 천식의 기도 염증을 조절을 합니다. 여기 그림에는 다양한 염증 세포들과 관련돼서 이 여러 가지 염증 매개 물질들을 그려놨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사실 가장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흡입 스테로이드고요. 그래서 이런 염증이 조절이 되면은 기관지가 예민해지는 기도 과민증이 좋아지고 따라서 폐활량도 개선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겉으로 나타나는 환자의 천식 증상이 없어지고 일상생활에도 무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천식을 진단을 하고 이제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하면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가장 흔한 게 그럼 천식은 완치가 되나요? 라는 음. 질문과 교수님이 방금 질문하신 흡입기 평생 써야 되나요? 이거를 꼭 물어보시는데요. 어, 아마 많은 천식 전문가 선생님들이 저처럼 대답하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저는 천식은 완치보다는 꾸준하게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천식은 증상이 잘 조절되면 흡입기 사용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천식은 기도의 만성염증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저희가 만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병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고혈압, 당뇨처럼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관리해야 되는 만성 기도 질환이지만 이 흡입기를 꾸준히 사용해서 염증이 잘 조절된다면 거의 증상이 없는 상태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 치료의 목표는 증상을 잘 조절하면서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천식 증상이 잘 조절이 되면 대개 담당 선생님들이 약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정말로 좋아지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약을 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식은 염증이 숨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리하고 체크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렇게 관리를 꾸준하게 하면 천식이 갑자기 나빠져서 먹는 스테로이드를 써야 하는 그런 천식 악화라는 상황을 줄이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전신 스테로이드와 관련된 다양한 약물 부작용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예, 뭐 너무나 항상 천식을 보는 의사라면 항상 많이 설명하게 되는 가장 핵심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천식은 만성적인 기관지 염증입니다. 보통은 이제 알레르기랑 연관이 많이 돼서 알레르기 질환으로 알려져 있죠. 같은 알레르기 질환인 비염은 사실 콧물 재채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편하면 이제 치료하는 질환이지만 천식은 사실 별로 불편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항상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다가 어떤 자극이 오면 훅 좁아지는 질환이고 설사 훅 좁아지지 않더라도 뭔가 염증이 마치 흉이 지듯이 기관지에 변형을 일으켜서 폐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노년의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염증을 꾸준히 컨트롤할 수 있는 흡입 스테로이드제를 꾸준히 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고 오늘 잘 설명 주신 것처럼 좋아지면 가끔씩 약을 쓰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제 외래에도 1, 2년에 한번 와서 폐기능 검사하시고 어떠신지 체크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을 지키는 일은 명확한 답이 있는 흡입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쓰는 답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의료진과 함께 상의하시고 잘 알고 꾸준히 관리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또 지내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OECD WHO에서도 또 우리나라 천식 관리를 칭찬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신 김주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